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처럼. 조선일보가 연일 이재명 대표 행보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중요한 내용 처음 보고드립니다. 먼저 오늘 이 대표는 SNS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 정쟁과 정파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주시면 적극적으로 의논에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공개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R1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AI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도태되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많이 듣고 있다며 특히 딥시크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,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았다며 노 전 대통령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자유무역 흐름이 강화되던 시기 한미 FTA를 추진해 개방 경제국가로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런 부분을 조선일보는 우려해서 이 대표의 변화는 자신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왔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행보가 우려된다 이거겠죠. 좋습니다. 503호가 지난 2012년 조선일보 제안에 따라 좌클릭을 하면서 대선을 이겼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반대로 하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우려를 했던 그 근거는 사실 있습니다.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그리고 꼭 이렇게 나가길 기대하는 이번 설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말할 거하고 연결되는데 제가 이제 공존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다양한 의견, 나와 다른 생각을 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데 이게 이 관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지?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인정해야 되나?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. 예. 이제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서.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선까지는 되는데 그 넘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데가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자고 하는 주장, 예. 쟤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거예요. 쟤 없애버려. 이거는 못한다는 거예요.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.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치 현장에서 말살해버리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점 관련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탄핵이 인용되어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처럼. 야당이 될 거 아니에요, 국힘당은. 야당의 주요 인사들,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탈탈 털어서 우리 시장님 같으면 관용차 사용 내역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싹 다 뒤져서 나중에 무죄가 나건 유죄가 나건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해서 일주일에 3번, 4번씩 법정에 출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거 봐. 저 사람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. 저렇게 싸우는 거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저 봐. 둘이 싸우고 있어. 김정은이만 좋을 거야.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. 그런데 네. 지금 유 장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 이번에 못 이길 겁니다. 네. 절대 못 이길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.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 아는데요.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.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.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.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그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 집요한 시도에 대해서 그 모두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. 그 조건 위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
민주주의에서는 돼서는 안 될 불관용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행위다.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. 다만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내리고 있는 추론할 수 있는 판단과 어긋날 때 그럴 때 데이터가 왜 저렇게 나올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저의 직관적 경험적 판단은 이렇게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당하고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또 집권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. 저는 예.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법원에서 어떻게 될 거냐, 그 점칠 수 없죠. 우리나라는 사법부라는 거 존재하지 않고요. 개별 판사만 존재합니다. 예. 한 3천여 명의. 어떤 판사가 하는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누구도 간섭 못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복불복 게임이랑 비슷한 거여서 예측은 불가능하고요. 예. 다만 이재명 대표가 테러에서도 살아남았고요. 그 와중에도 총선을 지휘해서 대선을 거두었고요. 그 야권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를 밀고 있는 예.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는 뭐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. 다만 지금까지는 그 뭡니까 3월 12일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그 사건도 배당하지 않기로 했고 해서 속도를 좀 높인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는 뭐 비평의 의미가 없습니다. 그 예.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뭐 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은 비평할 필요도 없고 비평을 할 수도 없다. 이거는 그냥 판사 탄핵하면 되잖아요. 판사 탄핵하면 되죠. 그런 적이 없습니다. 윤 대통령처럼 뭐 야당 대표 무죄 줬다고 판사 잡아오라고 그러고 그런 짓 안 하거든요. 만약 이 진보 쪽의 인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짓을 하면 저부터가 비난이 아니라 돌 던질 거예요. 던질 예. 거고요. 뭐 그렇습니다. 그거는 뭐 비평의 대상이 이미 아닌 상황으로 와 있고 예. 그거 운명이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국힘 쪽에서는 이재명을 제거하면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. 법원에서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참정권을 박탈할 경우에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예. 훨씬 더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이재명이면 하지 않을 일을 야당에 대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저 공갈치잖아요. 아니 그거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예. 솔직하게. 아니 유양간 그 안 보던 새에 공갈만 늘었어.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시장님은 더 너그러워지셨더라고요. 네, 공감합니다. 황운하 의원의 발언은 일단 최근 돌았던 정보지글 중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을 손절한 검찰 특수부 출신의 끝판왕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에 대한 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럴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. 이재명 대표께서 집권하셔도 차후 언론과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하신 것 이상으로 저는 저들이 괴롭힐 것으로 확신합니다. 그걸 모를 뿐이 아닙니다. 전략적으로 누가 대통령 당선 전부터 너네 날려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?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대표는 아마도 인수위가 없어 아쉽지만 취임 100일 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. 앞으로 그 순간까지 냉정하게 보면 100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제발 그날이 빨리 다가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